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한 번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12월 산타 랠리를 앞두고 계속해서 12월 증시 힘을 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눌림이 과하다고 느껴졌던 테크 종목들 역시도 함께 좀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젠슨 황 CEO가 공화당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는 이야기를 함께 논했다고 하죠. 이 이슈도 기술주들의 투심을 또 한 번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I주들의 부담이 될 만한 소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장중에 기술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다시금 나타냈던 뉴욕 증시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오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상승의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우지수가 오늘은 가장 아웃퍼폼을 합니다. 단일 400포인트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7% 정도의 플러스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부터 보셔야 될 텐데요. 11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수치이기 때문에 지연된 데이터가 아니라 최신의 실시간 데이터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겠는데 시장에서는 5천 명 증가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월 대비 3만 2천 명 오히려 감소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라는 부분도 깜짝이었는데 그 감소의 폭이 매우 컸다라는 점도 굉장히 쇼킹한 수준이었죠. 이렇게 부진하게 고용지표가 발표됐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배드뉴스가 굿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ISM 서비스업 PMI 역시도 발표가 됐습니다. 수치는 52.6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지난달의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의 확장 국면을 확인시켜주는 데이터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에 신규 주문이 하락했다라는 데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52.9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 수치가 56을 넘겼었거든요. 신규 주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수요 둔화의 조짐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경기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점을 체킹해 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전해졌던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베센트 장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설령 패소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관세 정책을 그대로 재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수입 관세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 무역 확장법의 여러 조항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기로는 판결이 아마도 내년 5월에서 6월쯤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실제로 패소가 된다면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구나.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스탠스를 밝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정도의 플러스권, 이제 93,000달러 선 회복 거의 육박하고 있는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3bp가량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초반부터 AI주들의 가장 부담이 됐던 소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자를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탁월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AI 제품 판매가 목표치에 미달됐다라는 뉴스가 디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이죠. 애저에서 AI 앱 개발 도구 파운드리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플랫폼은 주로 기업 고객들을 클라이언트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 회계 연도에 여러 영업사원들이 이 파운드리 제품군에 대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팔지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영업 목표치를 채운 영업사원들의 비중이 20%도 채 안 된다라고 이 보도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영업 목표치를 기존 대비 대폭 낮춰 잡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25% 그러니까 반토막으로 목표치를 내려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뉴스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만큼 기업들이 AI 지출 혹은 에이전트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AI 제품들이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실정으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아하니 명확하지 않는 ROI, 이만큼 우리가 지출을 들여서 이것을 샀을 때 그만큼 확실한 효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떤 장벽을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과 보안과 같은 민감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호환도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사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영업 목표치를 축소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주가 하락세를 피해가지는 못했는데요. 히트맵을 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2.5%까지 급락폭을 키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미국 증시 안에서 시가총액 4위 기업에 해당하죠. AI 트레이드로 묶이는 다른 종목들에게까지 부담을 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의 하락세, 브로드컴 역시 0.3%의 마이너스였고요. 그 밖에 빅테크주들로 해서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의 주가까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테마 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특히 2%대로 낙폭이 조금 더 깊었는데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모리 칩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AI 칩 고객사들에게 제공할 만한 메모리 칩, 그걸로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만 주력하겠다라는 사측의 주장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특히나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마벨 테크놀로지, 지도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실적 결과가 양호했고 특히나 셀레스티얼 AI 인수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7%대 급등하기도 했다는 점 체킹이 되고요. 다만 오늘 그 밖에 오라클이라든지 팔란티어 등의 여타 AI 소프트웨어주들의 시세가 양호했다는 점은 지수의 방어에 도움이 됐습니다. 각각 3%대 급등세를 간만에 연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강세 역시도 눈에 띄죠. 4%대의 급등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로봇 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같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GM의 주가 역시도 오늘장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채 거래됐다는 점 체킹이 됩니다. 그 밖에는 넷플릭스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죠. 이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워너브로의 대부분 현금으로 구성된 인수 제안을 이미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 가격이 얼마이고 또 거래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만 어찌됐든 워너브로를 사게 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9%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기업 소식들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AI 스타트업이죠. 엔스로픽입니다. 엔스로픽이 이르면 내년에 IPO를 치를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엔스로픽은 자사의 상장을 위해서 법무법인 윌슨 선시니를 고용했고요. 이 윌슨 선시니라는 회사는 앞서 구글과 링크드인 그리고 리프트 등 굵직굵직한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의 IPO를 담당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인데요. 지금 예상되기로는 엔스로픽의 기업 가치 총 3천억 달러, 약 440조 원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와 거의 맞먹는 기업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IPO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점까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급등 특징주입니다. 의류 리테일 기업인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가 되겠습니다. 시드니 스위니를 내세워서 광고를 했었고 이것이 미국 안에서 굉장한 인종차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은 뛰었다라는 거죠. 6% 급증을 했습니다. 13억 6천만 달러로 컨센 대비 비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5%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종가 24달러 선에 거의 근접한 채 마무리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조금 부스트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측의 코멘트 역시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 캠리코 테라퓨틱스의 또 하나의 급등 특징주 이 희귀 질환에 해당하는데요. 뒤센 근위 영양증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고무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잘하면 FDA 승인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진단까지도 현재 들려오고 있거든요. 캡리코의 주가 오늘 370%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12월은 산타가 오는 12월 25일 성탄절 연휴도 있고요. 상당히 설레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헛헛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최고가 경신을 했던 S&P 500의 1950년대 이후를 쭉 정리를 해봤을 때 12월의 증시가 가장 강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1980년 이후 S&P 500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해에 월별 통계를 집계를 해보니까 12월 달이 53%의 확률로 가장 높은 레벨을 보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승률 자체를 집계를 해봤을 때도 21.9%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2월이 53%의 확률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확률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을 해줬다면 설레는 12월, 과연 연말에 어떤 랠리를 보여줄지 조금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올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년에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발표되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관련해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모건 스탠리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만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로봇 쪽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국민 1인당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볼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AI 컴퓨트 면에서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암홀딩스, AMD,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포함이 됐고요.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아이플라이텍, 호라이즌 로보틱스와 데사이 SV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됐고요. 이미지 센서 역시 중요하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저게 사과인지 아니면 배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소니와 온세미, 암바렐라, 마이크로칩을 선정했던 모건 스탠리였고요. 제어와 전력 관리 면에서는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니스, NXP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본의 르네상스 같은 기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촉각 센서와 라이다 역시도 중요할 텐데 맥시리스, 헤사이, 조이슨 같은 종목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그런데 AI 인프라 대출에 대한 조정을 좀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보도가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AI 인프라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와 연계된 SRT, 유의적 위험 이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만 들여보다 보면 AI 데이터 센터의 전반적인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를 모건 스탠리가 줄이려고
소요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인지가 가능한데요.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SRT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자본을 회수한 뒤에 또 다른 쪽으로 투자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향할까?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딜이나 다른 수익성이 조금 더 높은 영역으로 이전을 해서 오히려 향후에 AI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안에서 리스크를 좀 조정하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헤드라인은 아니기는 할 수 있어도 조금은 경계감을 높일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AI 인프라 대출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자, 어제 만나봤던 표를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테크놀로지, 퓨어 스토리지, 긴랩과 옥타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수준의 실적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무난한 가운데에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손실 규모가 많이 커졌다라는 부분인데 이전에 델타항공과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크게 뚫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용 상쇄가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매출과 가이던스 전망치도 제시했는데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시간외에서 좋았던 기업은 마벨 테크놀로지였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셀레스티카 AI 인수설이 돌았는데 그 부분을 실적 발표 당시에 이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아주 뛰어난 성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요. 자, 그런데 마벨 테크놀로지가 셀레스티얼 AI를 끌어안게 된 이후에 브로드컴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기대감이 쏠리면서 마벨 테크놀로지의 시간외 주가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까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엔터프라이즈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놓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세일즈포스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내놨죠. 매출액은 컨센서스 102억 7천만 달러였는데 그보다 소폭 상회한 103억 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86달러, 그보다 훨씬 높은 3.25달러의 발표치를 내놓았는데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주당 순이익을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시간 외에서 5%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사실 올 들어서 주가가 특히 최근에 크게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간밤에 정규장에서 1.7% 주가 상승에 이어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계속해서 수익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일즈포스의 실적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역시 2026년 3분기 실적이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11억 8천만 달러, 발표치는 12억 1천만 달러로 나오면서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앞서서 살펴봤던 세일즈포스 만큼은 아니긴 합니다만 한 0.08달러가량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시장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던 기업들은 아닙니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네요. 6%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자세한 실적 관련한 내용은 오늘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였습니다.